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약과 저축은 경제생활에서 으뜸가는 미덕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의당 미래를 위해 저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성장한 우리다.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 난데없이 소비가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런 중에서도 저축을 많이 하라고 권하는 정부의 선전문이 이곳저곳에 내걸려 있다는 사실이다. 악덕임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권하는 정부는 없을 텐데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선 저축이 악덕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케인즈 경제이론에서는 수요의 크기가 경제의 상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론 케인즈 경제이론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설명할 리는 없고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이 늘어나는 현상은 결국 그 경제 안의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러한 수요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 대공황 같은 엄청난 혼란까지 나타날 수 있다. 한 경제 안의 전체 수요, 즉 총수요는 크게 보아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그리고 정부 부문의 지출이 총수요의 주요한 요소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 지출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 지출은 그 나라 총수요의 65%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저축을 늘린다면 소비가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며 총수요도 따라서 줄어들게 된다. 총수요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고용 수준도 점차 떨어진다. 이렇게 저축을 늘리려는 시도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뜻에서 저축은 악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애당초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저축을 늘릴 수도 없게 된다.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 수준이 떨어져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악랄을 걱정해 소비를 한층 더 줄이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 이제는 소득이 줄어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할래야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 할 때 오히려 저축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가리키 저축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 스리프트이라고 부른다. 일본 경제는 저축이 악덕이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순항을 계속하던 일본 경제는 거품이 터짐과 동시에 불황기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과감하게 늘렸어야 하는데 워낙 조심성이 많은 일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저축을 늘리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제는 한층 더 불안해지고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저축을 한층 더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동원해 국민의 소비 지출을 촉진하려 했으나 아무 성과도 없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거의 20년에 가까이 계속된 장기 불황에 허덕여야 했다. 그러나 저축이 악덕이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부족해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한정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보게 되면 저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경제가 성장해 나가려면 우선 자본이 계속 축적되어야 하는데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이 순조롭게 축적될 수 없다. 해외에서 돈을 꾸어 투자할 수 있지만 끝없이 빌려오기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저축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된 주요한 원인은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게을리한 데 있었다. 기업들이 광고 공세를 통해 소비 욕구를 자극한 데다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는 추세까지 겹쳐 미국 국민 사이에는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했다. 그 결과 국민 저축률은 유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그림의 새로운 설비를 위한 투자가 부진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래야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몇십 년 전에 쓰던 낡은 기계로 생산하는 기업에게 높은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경제가 아직도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즉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의 문제도 저축이 부족한 데서 나오고 있다. 국내의 저축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해외에서 돈을 꾸어다 쓸 수밖에 없었다.
해외에서 구워다 쓴다는 것은 결국 국세 수지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호사스런 소비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항상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선진국 불황기는 소비가 미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는 이준구 교수의 새얼린 경제학입니다.